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어저께 이제 1학년 이제 1학기 이제 12강 1차 방정식의 이제 활용, 첫 번째 수업을 가졌죠. 오늘은 이제 어제 배운 이제 네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학원에서 할까 하다가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대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좀 침도 튀겨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다시 찍는 건 없습니다. 그냥 찍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다시 찍기 시작하면 이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부족해도 그냥 가야 됩니다. 어저께 배운 네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고, 그리고 아버님 또는 부모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때 몇 년 후에 부모님과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어제 문제를 그대로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머릿속에 이게 직업이니까, 머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자체도 외워지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외울 필요 없고요. 문제를 읽으면 그걸 어떻게 이제 식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 방법만 연습하면 됩니다. 숫자를 바꾸지는 않을게요. 이제 어제 문제는 이거였죠. 여러분의 나이를 만으로 13살이라고 이제 설정해 놓고, 아버지의 나이는 이제 49살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X년 후에 여러분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의 3배가 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13살로 설정했고요. 13세로 설정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를 49세로 설정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여러분의 나이의 3배가 되는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잠깐 이제 여러분 식 만들 시간을 5가지만 세드리면, 하나, 둘, 자, 뭐 시험 아니니까 편하게 할게요. 셋, 넷, 다섯.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등호를 적어준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적을 건데, 좌변에 여러분의 나이를 13 빨리 적으시고요. 우변에 아버지의 나이 49살을 적으세요. 49를. 그 둘 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X년 후에 똑같이 나이를 먹는 거니까 좌변에 13 플러스 X, 우변에 49 플러스 X를 놓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의 3배니까 괄호 치고 3을 해주고 그것을 풀면 됩니다. 그럼 잠깐 풀어보면요. 3 괄호 열고 13 플러스 X니까 39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제 49 플러스 X가 될 거니까요. 풀어보면 49, 39 이렇게 오면 10 될 거고요. 3XX 오면 2X 될 거니까 X는 5에서 답이 5년 후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유형이었죠. 그 물건의 대상을 선생님이 사과로 했습니다. 사과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총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원래는 이제 총 사과의 개수가 몇 개냐 했으니까 사과의 개수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자를 하나만 쓰고 있는 이제 1차 방정식 중에서도 문자를 한 개만 쓰고 있기 때문에 X라는 문자만, 사과의 개수를 X로 놓지 말고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형에서는 선생님이 학생 수의 개수를 X로 설정해 드리길 부탁드렸었죠. 우리가 또 물건을 살 때 학생이 몇 명인지에 따라 우리가 이제 몇 개씩 줄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니까, 물건을 나눠 주는 경우에서는 100%는 아닙니다만 학생 수를 X로 놓는 게 문제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죠. 학생들에게 이제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한 명의 학생에게 사과를 5개씩 나눠주면 사과가 3개 남고, 그래서 남았으니까 몇 개씩 5개씩 줬으니까 남았으니까 이번엔 또 6개씩 줘보는 겁니다. 6개씩 줬을 때는 남을까 부족할까. 근데 문제에서는 5개씩 나눠줬을 때는 3개가 남고 6개씩 나눠줬을 때는 8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의 식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냈죠. 그러면 다시 등호를 딱 적어주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만들어주는데, 좌변의 식도 사과의 개수에 관한 식입니다. 총 사과의 개수. 우변은 또 총 사과의 개수에 관한 식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식이 다르죠. 그럼 좌변은 어떤 식이냐면, 학생 수를 이제 X로 놨기 때문에 좌변은 5X 플러스 3이라는 식입니다.
5개씩 나눠줬을 때 3개가 남았으니까요. 이것도 사과의 개수입니다. 우변은 뭐냐면요. 6x-8입니다. 6개씩 나눠줬을 때 8개가 부족했다. 이것도 사과의 개수이죠. 그럼 5x 플러스 3은 6x-8이라는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풀었을 때 2항 해버리고 2항 해버리면 x가 11이 나왔죠. 근데 답을 11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학생수를 11, 학생수를 x로 설정했기 때문에 학생 11은 학생수가 1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11을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의 x의 11을 대입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58이 나오겠죠. 또는 6x-8이라는 식의 x의 11을 대입해서 58이라는 답이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 학생수를 x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뭐였냐면요. 연속하는 3개의 정수 문제, 기본 문제였죠. 또는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 어저께는 제가 이제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로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 문제를 이제 제가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x 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가운데를 대칭으로 해서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가운데를 x-1로 하고 그보다 작은 수를 x, 가운데 수를 이제 x라고 놓고 죄송합니다.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그보다 1 작은 수를 x-1, 그보다 1 큰 수를 x 플러스 1을 나오라고 했죠. 이게 대칭형의 구조.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홀수 이런 스토리,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런 스토리에서는 선생님이 세 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대칭형으로 문제를 이끌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어저께 했던 걸 출제해 보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이다. 그랬을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은 해서 51로 나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대칭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좌변에 아주 예쁘게 3x로 나와버리고요. 3x는 51 이렇게 되고 x는 17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세 개의 자연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7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작은 수는 16, 그보다 하나 큰 수는 18해서 16, 17, 18이 답이 되었고요. 답이 나왔으면 확인해 보는 겁니다. 16, 17, 18이 다 더했을 때 우리가 51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자님들이 충분히 연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는요, 선생님이 이제 두 자리의 자연수를 주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줬는데 그 두 자리의 자연수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을 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 B라고 적으면 그건 A 곱하기 B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A, B의 네모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A 곱하기 B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A는 10의 자리고 B는 1의 자리다 해서 A가 나타내는 수의 크기는 10의 자리니까 10 곱하기 A고 B는 B 곱하기 1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두 자리의 자연수가 바뀌었다.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수가 바뀌었다 했을 때는 식을 세울 때 문자에 네모를 씌워준 다음 우리가 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문제를 이제 잠깐 이제 꺼내보면요. 어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했었죠. 10의 자리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을 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 이런 출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의 자리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모를 쳐놓고 3을 적고 1의 자리는 x라고 적습니다. 네모를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 곱하기 x가 아니고 3은 10의 자리고 x는 1의 자리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네모를 치고 3x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3x를 적고 우변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그러니까 이제 네모를 치고 x하고 3을 적는 겁니다. x 곱하기 3이 아니라 x는 10의 자리고 이제 3은 1의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식을 세워봤죠. 네모하고 3x, 네모하고 x3, 네모하고 각각 네모마다 x에도 네모, 3에도 네모 해줘야겠죠. 그럼 네모 3, 네모 x, 네모 x, 네모 3. 그런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좌변에 더하기 45를 합니다.
이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좌변에 있는 네모가 쳐진 3x를 3은 30이니까 3 곱하기 10이니까 30이라고 적어놓고 x는 x 곱하기 1이니까 그냥 x라고 적어서 좌변은 30 플러스 x 플러스 45에서 75 플러스 x가 나오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좌변은 75 플러스 x가 나오겠죠. 우변은 네모에서 x 3이죠. x가 10의 자리니까 10x고요. 10 곱하기 x니까 더하기 이제 3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침에 제가 이제 75 플러스 x와 여기는 이제 10x 플러스 3이니까요. 그걸 풀면 75 플러스 10x 플러스 3이니까 일로 와버리면 9x는 72에서 x는 8이 나와버립니다. 1의 자리가 8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주어진 수는 3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구해놓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38과 38을 뒤집었을 때 83이 되죠. 83은 38보다 45 큰 수가 많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제자님들이 노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찍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다시 제 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얼굴이 안 보여도 목소리에 집중하는 거니까요.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